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44강으로 야자시와 조자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자시와 조자시, 말 그 자체대로 밤야자 야자시입니다. 자, 밤자시와 아침조차 아침자시라는 개념으로 강의를 해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시에 밤의 자시도 있고 아침 자시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온 분들은 이런 야자시나 조자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만, 그냥 이걸 접하거나 기존의 고전만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분들은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1강부터 26강까지 일부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사주학의 그 원리에 대해서, 즉 음양오행설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왔죠. 그리고 지금 44강째에 들어갑니다, 오늘이. 자, 이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사주학에 대해서, 즉 사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분석하는 학문의 어떤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찰나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43강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뭡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이 되는 그러한 공부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뭐든지 중요한 것이 어떤 초기 조건, 처음의 출발들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의가 지금 TV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오락 프로처럼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듣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물론 이걸 좀 취미로 가끔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뭐 우연히 이렇게 하면서 잠깐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참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정말 그 참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강의를 그냥 대충 듣고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공부를 참 듣고서,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음 강의까지 놀러 가다가 또 다음 강의 시간 되면 딱 채널 틀어서 이렇게 보고, 이런 단순한 개념 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 학습이라는 개념, 우리가 복습과 예습을 해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서 이 학자, 배운다는 개념의 학자, 아니면 익힌다는 개념의 습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학은 뭡니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깨닫고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습은 뭡니까? 습은 그 깨달은 것을 익혀주는 것. 깨닫고, 맞아,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뭔가 깨달아갑니다. 맞아, 그래 끄떡끄떡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익히지 않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아주 지극한 천재가 아닌 한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습의 과정이 뭡니까? 바로 잊어버리지 않게 익숙시켜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더라도 예습과 복습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쨌든 선생으로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알려줍니다. 보통 선생의 개념이 지식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지식을 알아서, 내지는 책이나 어떤 지식들을 취합해서 전달해주는 지식 전달자의 차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학문이나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알려주거나 깨닫게 해주는 개념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지식 전달자의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걸 깨닫거나 알게 해주는 그러한 개념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즉 사주팔자나 음양오행이란 이런 내용들의 개념들만은 단순히 친다라면 전달의 개념이죠. 고전에 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있던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하나하나의 원리 자체는 여러분들이 고금입니다. 옛날이나 아니면 그 동서 어디를 가든 들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원리 체계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고 손뼉을 치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보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하나의 인연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지 않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학습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저기 학습에 관련된 얘기 좀 한번 고서 좀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전시기라는 게 나왔죠. 논어의 그 첫 구절이 뭡니까? 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뭡니까? 자, 보면 학이 시습지면 뭡니까? 시습지면 불영여로라. 그렇죠?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라. 유붕이 자원방내면 유붕이 자원방내면 뭡니까? 불영락호라. 그렇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인부지 이 불온이면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라. 자, 학이 시습지면 불역낙호라.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호라.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라. 뭔 얘기입니까? 배운 것을 수시로 때때로 이것을 익혀주면은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론 즐거운 것이 배우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논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죠. 뭡니까? 바로 이거 공자라는 분께서 어떤 분입니까? 동양에서 최초로 어떤 대규모의 어떤 학교 같은 체계 내지는 대규모 집단 교육 체계를 형성한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내지는 공부하는 관계 속에서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던 것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편찬한 거죠. 바로 논어라는 개념이 그거죠. 그래서 배우고 이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것들을 깨닫고 강의를 통해서 듣고 깨닫고 배웠을 때 이것을 다시 수술 시간 날 때 한번 익히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바로 참 진리가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호라.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 벗이 먼 곳에서부터 방문했다. 그러면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벗이란 그냥 술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벗이란 역시 마찬가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원칙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왔을 때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즉 공감과 사고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벗인 겁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 혹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이때가 참 기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부지 불온이면 사람이죠. 사람이 남들이라 이거 이 사람인자를 통상 한문에서 남으로 해석합니다. 나 외의 사람이 나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불온 성내지 아니하면은 화내지 않으면 아니하면은 자 불역 군자호라. 이것을 군자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얘기는 뭡니까? 자 남들이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똑똑한 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얘기합니다. 물론 공자께서 처음에 이렇게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기 위해서 각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떤 그 위정자들을 만나면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고 다시 와서 후학을 키우고 아마 그 이후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뭡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한다. 우리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내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식이 없거나 작은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즉 준비가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때를 아는 것. 우리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서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동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때가 왔을 때 진정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된 거 얼마나 있습니까? 즉 때를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모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고도 때가 오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때만 이르러 가지고 세상에 드러나다 보니까 바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다. 즉 사회에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일은 해나가고 바로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서 특히 습자의 개념이 뭡니까? 이 습자는 이게 날개죠, 날개. 어린 새가 이렇게 날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즉 새가 자연스럽게 그 세월이 지나고 자라면은 날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번의 몸짓, 날갯짓을 통해서 나는 숙달을 시키고 그런 후에만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지식, 그리고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과 그러면서 습이라는 개념, 즉 집에서 공부를 반드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이제까지의 개념들을 알아야지만이 다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선 오늘의 개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야자시라, 야자시, 야자시라. 자시는 자시인데 야자시라, 야자시와 그 다음에 또 조자시라. 그럼 이 자시라는 개념, 우리 자시가 몇 시입니까? 자시는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사이를 자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시 가지고 항상 말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경계나 중간자 부분에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자, 이 자시의 개념, 야자시의 개념이 있고, 그럼 이 야와 다시 또 뭡니까? 조라는 개념은 뭡니까? 조자시의 개념이다. 그럼 무슨 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아침자시, 밤자시. 이 얘기는 여기서 왜 나왔겠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하루가 몇 시부터 우리가 오늘 지금 하루입니까? 오늘날이라는 개념, 오늘이란,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방송을 보는 오늘이라는 것이 언제든 몇 년이든 관계없이 바로 오늘이 몇 시, 언제부터입니까? 어젯밤 12시, 어젯밤 11시 59분이 지나고 나서 플러스 1분이 지난 12시가 딱 되는 순간을 우린 자정이라고요. 이 시기가 지난 이후부터를 오늘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즉 하루의 기준이 밤 12시에 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의 이런 시간의 텀을 갖고 있습니다.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정, 오늘의 기준은 현재 밤 12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 이전에, 즉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사이의 자시는 어제의 자시가 됩니까? 오늘의 자시가 됩니까? 물론 여기 그 12시 이후부터 1시 반까지 자시는 오늘의 자시라고 얘기하는데 의견이 없겠죠. 그럼 어젯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오늘이 되기까지의 자시, 이것을 오늘의 자시로 해야 됩니까? 어제의 자시로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것을 오늘의 자시로 한다면 그냥 자시 하나로서 끝나겠지만 어제의 자시로 한다면 그 어제의 자시와 오늘의 자시가 이렇게 구분이 대조한다는 개념하에서 이런 발상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야자시와 조자시가 되는 겁니다. 즉 오늘로 치면은 자시는 시작이니까 일일조, 아침조에서 일은 자시가 되는 것인 거고, 어제로 치면은 마지막 자시니까 야자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이거를 지금 1부에서 10몇 강의에서 이 강의를 했죠. 아마 12지지와 12동물 내지는 12지지와 24절기인가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시간 흐름과 따지면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의 현대 사주학이 어떤 사주학 자체가 어떤 학문적 체계를 따라가는 사주학이라기보다는 고전에 있는 글자, 어떤 힘 있는 분이 얘기했던 말 한마디 내지는 어떤 책에 있던 그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자꾸 전개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원칙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나면은 그 말을 이렇게 그 다음 사람들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또 힘 있는 사람이 주장했을 경우가
현재 지금 굳이 상당히 유명한 그 중국의 지금 이 사주학이 중국에서 많이 발전했죠. 학자 중에서 뭐 선화구라든가 선화구라는 학자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니면 원수산이라든가 뭐 이러한 학자들 자체가 또 이 야자시라는 개념들을 주장을 해놨습니다. 예전에 없던 부분들이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현재 역학계에서 받들고 있고 우리나라 역학계 한 계보를 이루는 아주 큰 책도 크게 많은 두꺼운 책을 저술한 분도 이런 또 야자시의 개념을 얘기해놨습니다. 자, 과연 야자시 조자시 어떻습니까, 여러분?